미국 증시는 밤사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번 주는 여러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FOMC가 시작됩니다.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90% 이상이며 금리 인하가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연준의 발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의 연준의 발언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쪽은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마감을 보였고, 특히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바닥권에서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는 백화점, 마트 관련 회사들의 상승이 나왔고, 임시휴업이 의무가 사라지면서 수혜를 받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2차전지 섹터들의 하락이 코스닥 지수를 위협하는 장 초반에 움직임을 보이다가 바이오 쪽이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고, 연이어 반도체 쪽에 하락이 나오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강했던 AI, 반도체, XR 등 최근 강세를 보이던 테마 종목들이 깊은 하락을 보이면서 코스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점인 종목을 매매한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가 올 만한 깊은 하락이 나왔으며, 주요 섹터 종목들의 하락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한때 우리나라의 주요 섹터로서 위험을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수의 변동성을 키우는 리스크가 있는 섹터로 변해왔습니다. 2차 전지가 하락이 나오면 코스닥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상승을 해버리면 아무 이유 없이 상승하는 변동성을 크게 주는 섹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변동성은 앞으로도 종종 나올 것이므로 우리는 늘 2차 전지 섹터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도 상승을 보여주었던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관련주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개성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거가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 미국 쪽에서 최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가 나오고 있고, 테일러 스위프트, 바이든 등 여러 영향을 주는 인물들의 딥페이크는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칭이라던가 딥페이크 관련 문제가 여러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 진짜 황현희가 맞습니다. 선거에도 악용되고 있다라는 점이 논란으로 나오면서 미국의 13개 주가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법안을 시작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29일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딥페이크 관련주가 강한 움직임과 시세가 나왔습니다. 총선, 미국 대선까지는 잊혀질 때마다 종종 기사화가 될 수 있는 분야이고, 가짜뉴스와도 연관이 이어질 수 있는 분야라서 우리는 가끔은 이 이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가 역대급의 출하량을 기록하면서 부품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진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온디바이스 AI, 온센서 AI, AI 번역 등 AI 쪽의 기술에 관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어제는 카메라 부품, 기판 등 갤럭시와 관련되어 있고 납품을 하는 회사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 쪽의 일부 종목은 저번에 말씀드린 온센서 AI의 사용처가 카메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추후 또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새로운 반도체 기술에 대한 부분은 광기술 반도체라는 것을 하이닉스와 인텔 그리고 일본 기업 엔티티가 공동 개발한다는 뉴스입니다. 광전 융합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는 현상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가 전체가 오른다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기술에 따른 반도체 종목들만 선별적이게 움직이고 있으니,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뉴스들을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버텨주고 자리를 지켜주는 섹터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전입니다. 정기분 초안에 대한 발표가 다가오는 상황이라 그런지 원전 관련주들은 자리를 지키고 이러한 지수 상황에서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AI 기술로 인해 전력이 지금 상황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원전에 전력을 사용한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원전의 건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원전의 핵심인 우라늄 가격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원전 쪽은 최근 호재 뉴스가 대부분으로 나오고 있으며 AI 쪽 전력과도 이어지고 있으니 원전 쪽은 앞으로도 주시해야 하는 정책이자 섹터 테마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 지수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코스닥이 지수 대비 종목의 하락이 심했던 날이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FOMC가 다가올 때는 늘 현금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제의 하락은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하루가 되었겠으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단기적으로 기회의 날이 온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는 늘 중요합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관리되는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재입니다.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황현이었습니다.